안녕하세요, 제케입니다. 오늘 한식 소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식 소스 만드는 재료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파인데요. 한식의 모든 재료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재료 손질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늘을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셔야 되고요. 마늘을 슬라이스한 이후에는 칼을 옆으로 눕혀서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칼을 세운 다음에 마늘을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썰어줍니다. 집에서 흔히 보이는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은 알린입니다. 알린은 아무런 향이 없지만 마늘 조직이 파괴되거나 상하게 되는 순간 알린은 조직 안에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물질인 알리신이 되어버리죠. 알리신이 되는 순간 매운맛과 독한 냄새를 가지게 됩니다. 마늘을 다질 때 마늘에서 끈적한 액체가 나오게 돼요. 그때 칼면과 손에 묻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 같이 마늘을 다질 때 칼면과 손에 물을 조금 묻혀주면 달라붙은 마늘을 제거할 때도 용이하고 다질 때도 부드럽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1의 백리라고 부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생리 활성 물질인 스코르디닌 성분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죠. 그럼 다진 마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자가 일정하게 다져진 거 보이시죠? 그럼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는 다르게 슬라이스를 할 때 마늘을 완전히 절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얇게 채친 다음에 다져주는 것은 똑같은데요. 이 방법은 슬라이스 할 때 마늘이 서로 붙어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더 곱게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최종적으로 다져줄 때 끝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늘이 잘 도망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만큼 조금 더 세심함을 기울여야 되는 마늘 다지기 기법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마늘에 거의 고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파를 한번 썰어볼까요? 먼저 파를 너무 길지 않은 정도로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를 반으로 갈라서 안에 있는 그 반달 모양의 그 둥글둥글한 것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 그래야지 얇게 썰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채 썰기 쉽도록 파를 3cm에서 4cm 정도로 재단해줍니다. 자, 저 상태에서 굉장히 얇게 썰어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썰 수 있는 가장 얇은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최대한 얇게 썬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느리더라도 일단 정확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그 요리를 처음 배울 때 마늘은 다질 때 매운데 파는 다질 때 별로 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파를 다지다 보면 굉장히 매우실 거예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요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파 썰는 방법 두 번째 알아볼게요. 칼을 옆으로 눕혀서 파를 마구마구 괴롭혀줍니다. 그렇게 되면 파가 산발머리가 되죠. 산발머리가 되었을 때 다시 칼을 세워서 아주 얇게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나요? 제키와 함께라면 요리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소스를 배우러 왔지 칼질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스 만드는 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불고기 소스입니다. 간장 불고기 소스이죠. 먼저 간장을 2스푼 넣을 텐데 제가 사용한 간장은 맛간장이라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장입니다. 진간장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진간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함께 넣어주셔서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간 가루는 설탕입니다. 설탕 중에서도 제가 사용한 것은 원당인데 원당은 일반 백설탕보다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어줄 것입니다. 보통 주 양념 간장 2스푼이었다면 절반 양 1스푼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힘들게 다졌던 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파를 넣을 때는 1티스푼, 티스푼이라는 말은 티를 타먹을 때 쓰는 스푼, 한마디로 커피 스푼, 조그만한 거 한 개 양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마늘은 그것의 3분의 1 양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추를 조금 흩뿌리듯이 뿌려줄 겁니다. 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엄지와 검지로 집을 수 있는 최소 양을 1핀치라고 부릅니다. 1핀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한 번만 후추를 찝은 다음에 뿌려주세요. 깨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2번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2핀치가 되겠죠. 2핀치가 될 겁니다. 깨의 고소함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마지막은 참기름으로 장식할 겁니다. 제가 지금 넣은 재료들이 너무 감질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과하면 맛의 밸런스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어느새 불고기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소스는 생채 소스입니다. 무생채, 부추무침, 오이생채, 각종 생채, 도라지 생채, 모든 생채에 쓸 수 있는 소스이죠. 고춧가루만 추가해 주시면 완벽한 생채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와 마늘은 똑같은 불고기 소스와 똑같은 양을 넣습니다. 파는 1티스푼, 마늘은 3분의 1티스푼, 그리고 설탕과 식초가 똑같은 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새콤달콤해야 하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쉽죠. 너무나 간단한 소스입니다.
제가 식초를 조금만 넣은 이유는 3배 센 식초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깨도 똑같이 이 핀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들어갔냐? 달고 시고 새콤달콤한 맛만 있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짠맛의 베이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생채 양념까지 알아보았고요. 벌써 여러분들은 불고기와 생채를 마스터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만두, 소, 덩어리가 있는 고기류 아니면 두부류, 산종류에 적합한 양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와 마늘은 앞전과 똑같이 파 1티스푼, 마늘 3분의 1티스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소금 양은 여러분들이 쓰실 재료 양에 조금 맞춰서 이 정도면 간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추가 조금 들어가고요. 앞전과 똑같이 깨는 2핀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참기름으로 마무리하자. 한식은 참기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기를 살려주고 고소한 맛도 더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3가지 소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불고기 소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드린 불고기 소스에서 간장을 고추장으로 대체하면 두루치기 소스가 됩니다. 두루치기 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많이 무쳐 먹는 된장 양념 소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 첫 번째 있는 소스가 간장 불고기 소스이죠. 저 간장 대신에 고추장을 넣으면 두루치기 소스가 되는 것이고, 간장 대신에 된장을 넣고 올리고당을 조금 첨가해주고 물을 조금 섞어준다면 고추나 일반 야채를 비벼 먹을 수 있는 된장 소스가 됩니다. 어머님들은 된장 소스에 풋고추를 많이 묻혀 드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